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입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인가요? 전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비대위원이라 해봐야 비대위원 전이든 현이든 한 분 남아있는 겁니까? 전 최고위원이니까. 자, 그러니까 김용태는 전이에요, 현이에요, 이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전국위가 저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당대표 직무대행이시니까 권성동 의원께서 비대위가 해산했으니까 아마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 아니, 비대위원 다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간 당대표 직무대행이시니까. 아니, 국민의힘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잘 못 지낼 건데? 뭐 일단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안 그래도 언론에서 보면은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오늘 당내에서 중진 초선 재선 의원들 총회 이제 의원 모임들 하면서 비대위원장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가처분과 전국위원회 이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날 또 가처분 신문이 있고, 저는 가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7월 중순으로 돌아가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랑 성일종 정책위장 저랑 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계속 양측이 치킨 게임 형상으로 가면 전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처분 인용 나오기 전보다 더 사실은 어려운 건 이미 사법부의 결정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좀 거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슈가 사실은 좀 수면 아래로 식으니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루하니까 이 이슈가 국민들도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달째입니까? 7월 8일 날 당대표가 이제 윤리위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 전부터 사실 작년부터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문자 공개되고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되고 뭐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시절에 입당을 하니 많이, 네.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시면 입당할 때 윤석열 이준석 대표랑 같이 사진 안 찍고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정치 본질이 권력 투쟁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하는 정당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겠습니까? 네. 죄송해요. 추석이고 이제 정말 그렇죠. 많은 국민들께서 가족들과 이제 모이실 텐데, 저희 집권 여당에 바라시는 점이 있고, 여당이라고 하면 물론 책임져야 되는 정당이고 국정에 무한 책임 있는 정당인데, 지금 여당 내부적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아니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 불확실성의 지도체제를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추가 가처분이 신문이 있으니까. 아니 여당 지도체제를 어떻게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계속 끌고 가는지 저는 납득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속 불확실성이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클리어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정당성의 어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이런 것들을 좀 글쎄요, 좀 상식 있는 분들께서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민주당은 어떻게 가다가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건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하자는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 사정정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든 야든 지금 최소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기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도 방어를 하고 공격도 하고 해야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께서는 처음에 이제 오셔서 했던 말, 그러니까 민생 우선, 그리고 정치 관련한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반사 이익에 기대하는 것 간에 완전히 결별하겠다라고 했던 것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김건희 특검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민주당은 중도로부터 훨씬 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총에서 결정하긴 했지만 원내대표 선에서 이걸 챙기고 있는 것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의
그 이제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된 트랙은 그대로 굴러가더라도 나머지 에너지는 다음 연도에 아젠다, 총선의 아젠다를 지금 키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민생을 강조했거든요. 정기국회 첫날. 근데 사실 어제 이제 태풍이 영향권에 들면서 저는 민생을 강조하기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태풍 어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은 지도체제를 바꾸기 위한 전국위를 어제 하필 열었고요.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의 어떤 검찰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또 어제 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정말 추석 앞두고 국민들께 민생 챙기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굳이 어제 태풍 오는 날 그걸 했어야 하나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 면의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한국의 뭐 자동차에 뭐 세제 지원 안 준다만이 아니라 그 인플레 감축법은 정말로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재정을 확보하고 인플레도 낮추겠다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처럼 한국도 지금 어쨌든 금리가 되게 빠르게 오르고 집값은 높은 상태고 빌려놓은 돈은 가계 입장에서 아주 많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법안 논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해야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정치가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태풍 대비는 조금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 대통령과 국민의힘? 저는 지난 그 폭우 대응 때 사실 정부 여당이 잘 못했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네. 사실 잘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도 하셨고 또 선제적으로 많은 공무원들께서 또 노력해 주셔가지고 물론 다행히 태풍의 피해도 적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좀 잘 대응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게 그 시기를 놓치면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이거 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야 집행이 되고 그래야 손실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최소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석들도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잘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저는 정부 여당이 더 국민의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지난 그 폭우 상황 때 사실 호되게 많이 비판을 당했잖아요. 근데 국민 무서운 줄 이제 알고 앞으로 국민 눈치를 더 많이 보시고 더 낮추어서 이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바지 갈아입은 걸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많이 쓸 일인가? 이건 또 왜 바지에 저는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네. 바지를 갈아입었다 그래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네. 참 5405님께서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삶이 아니라 권력 투쟁이라서 당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듯합니다. 정치인 분들 좀 반성해 주세요. 국민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민생 좀 챙겨 주세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간다, 법원으로 끌고 간다. 이 부분을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누구는 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누구만 기소하고 누구는 수사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정치권이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질문이 아마 이재명 대표와 저 이준석 대표를 다 묶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다 묶었습니다. 다 근데 묶었는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정치적 해법을 못하고 이제 가처분을 걸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뭐 자기가 뭘 밀려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법적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가처분을 걸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정치의 사법화를 좀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강조하셨어요? 네, 정치적 해법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매듭이 계속 꼬이고 있잖아요. 전국위를 열고 계속 여기는 가처분을 걸고 근데 또 다시 보완한다고 전국위를 열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있고 이거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탁 하고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당원이 뽑은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은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고 이것이 사고냐 거리냐로 판단하는 것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오직 당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 재심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전 정권에서 계속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또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인데 다만 저는 민주당의 입장을 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고민해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야당이고 저희 야당 대표를 향해서 정부에서 어떤 검찰 소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야당 탄압 프레임을 뭐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재명 의원께서 떳떳하다면 여기에 수사에 임하셔서 물론 이제 서면 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셔서 국민들께 본인의 어떤 잘잘못이 있다면 없다면 이런 것을 좀 결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사법화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정치인 개인에게 사법으로 들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타협이나 협상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어쨌든 대한민국은 양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해야 어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기본 가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사이에서 사실은 되게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는 상대를 막 욕하면서 상대가 잘못한 걸 잘 드러내면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그 이익이 온전히 자기에게로 오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대당으로 협상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어쨌건 상대를 꼬집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크면 내 문제가 있더라도 묻히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법부에 가가지고 내 말이 옳지 않냐 이렇게 하는 구조적 문제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치가 사법화된다 혹은 아니면 타협이 없는 이 정치에 대한 문제인식을 그냥 어떤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 다당제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권역별 그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논의까지 좀 이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정을 강조했는데 청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또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석사를 했고 졸업을 했고 저도 이제 논문을 썼고 아주 작게 제 상식에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물론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사실 뭐 부실 연구나 논문 표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근데 제가 뭐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대학교라는 대학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이 대학에서 나름대로의 절차에 의해서 이제 검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제 국민들을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절차에 대한 어떤 대학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만큼 대학원의 논문,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을 정치권에서 다루는 나라가 참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치 사법화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논문을 계속 국회에서 너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 비판을 국민대를 향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율성에 의해서 국민대가 결과를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국민대의 결과를 물론 그것이 저는 이제 검증을 개인적으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납득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대학교라는 대학에서 그 기관의 절차에 의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건은 두고두고 쪽팔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정치권이 흥분하지 마시고 정치권이 학계를 방패막이로 썼을 뿐만 아니라 길들이고 있는 어떤 단면의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4건의 논문을 심사했는데 한 건은 아예 초록 그 논문을 요약한 초록이 단어 한두 개 빼고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검증할 수도 없었다. 그럼 그거는 아예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논문이 초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약간 황당한 그 번역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어떤 기업에서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기술했던 것을 지나지 않는데 그걸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칼럼에 그런 게 있더만요. HAR SU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저 정도라면 석사든 박사든 희망을 가지자.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정치가 창피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네. 네, 뭐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뭐 제가 뭐 네. 아부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뭐 여사의 논문이 문제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제 상식에 비췄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논문으로서의 어떤 효과라든지 연구 실적이 될까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이나 이런 것을 부실 논문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좀 존중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대학교가 좀 더 잘해야죠. 조국 교수를 공격했던 딱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학의 입시에 정말로 목숨 걸고 노력했던 사람이 뭐가 되냐? 부모에게 도움받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거면 나머지 아주 순수하게 노력했던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 똑같은 것이 석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박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그 때문에 노력들이 네. 너무 엉망이 되고 아주 모욕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국민대를 방패막이로 쓸 게 아니라 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장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말이 그러니까요. 격해서 이렇게 처음 봤는데요. 저 이렇게 창피한 비웃으시는 일로 거. 제가 좀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논란을 대통령실에서 빨리 해명하고 이건 이거다.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다.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 얘기를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커지고 어떻게 얘기할수록 이렇게 커지는데 언제까지 외면하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는 좀 정리해 주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영부인한테도 좀 부담을 줄어드는 일인데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해명할 일은 해명하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로 보여요. 저도 공감하고요. 이 지금 논문 관련해서도 오히려 여사께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면 국민들께 혹시 여기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러한 과정을 좀 국민들께 말씀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약간 격한 표현 써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분을 살 만한 일인데 사실은 조금 너무 뻔뻔하게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정말 뭐 다른 얘기인데 대학원생들 정말 열심히 논문 쓰거든요. 그 네. 논문 한 편 내기 위해서 정말 그렇죠. 예, 정말 수많은 레퍼런스 보고 공부하고 창작물 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폄훼되는 것 같아요. 정치란 공간이 기준을 잡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고 여겨지니까 이 사회 기준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서 저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피할 게 아니라 뭔가 해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지웅, 김용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주진우 라이브